조선시대 때의 남긴 유물이 참 많죠. 불상도 있고, 서화도 있고, 엄청난 종류의 그 문화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초상화를 관심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초상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작가의 입장, 어떤 사람이 그렸는가 하는 게 하나 있고, 어떤 사람이 피사체인가, 그림을 그리는 대상이 되었는가. 이거를 보면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의 역사가 다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대작, 무슨 직에 있었으니까 초상 하나 그려달라.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걸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옛날에는, 과거 시험을 보고 어떤 인재로서 뽑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정에 와서 일을 해요. 거기에는 병조판서, 영의정, 좌의정, 다 여러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학자도 있고. 이게 재밌는 게, 한양에서 벼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과거를 보고 난 다음에 벼슬이 이제 오르죠. 벼슬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일정 기간 10년, 20년 고위 관직으로서, 봉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그걸 관둬요. 관두고는 이제 다시 하향을 합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진주라 천리길이라는 진주에도 가고, 그 다음에 광주에 서세원도 가고, 이렇게 안동에도 가고, 충청도에도 가고, 경기도에도 가고, 황해도에도 가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하면,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그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은 관직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딱 시점이 되면은 다 내려가서 하향했어요. 예외 없이 다 하향했어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내려가서 진주에서, 안동에서, 광주에서, 충청도 어디에서, 진천에서 내려가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다 그 문화생활을 길렀어요. 그 문화생활을 길러가지고 그 기른 사람들이 다시 과거에 와서 응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화생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 시험이 고려시대 때 들어왔으니까는 그 1000년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하면 외정시대 때부터 혹은 경성제대가 시작한 때부터 연희전문이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벌써 몇백 년 전에 조선시대에 성균관이 있었죠. 성균관에서 그 젊은 인재들을 길러가지고, 그것도 과거 시험에 붙지 않으면은 관에 못 나가요. 예? 큰 관에 못 나가. 하나의 예를 보면 일본에는 과거 시험이 없어요. 일본은 모든 관직이 대물림을 해요. 이건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이건 절대로 폄하하는 뜻이 아니에요. 일본인 경우에는 구청장도 대물림을 해.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그런 대물림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귀인들도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관직이 못 나갔어요. 그러한 그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지방의 인재들이, 그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에 합격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되니까 이제 그 하직을 하게 되고 하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뭘 했어요? 교육을 해 봉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교육 시스템이 대단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주에 있는 어떤 분이 영의정을 지낸 아마무개가 지금 병고에 시달려서 곧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왕 주변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왕이 그 도서원에 있었던 화공, 그러니까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화공을 그 16개월이면 돌아가실 분이다 하면 그걸 보냈어요. 거기서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거고 미술사 쪽으로 굉장히 값진 것은 뭐냐면은 초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의 얼굴이 어땠어요? 간암을 알았으면 새카맣게 됐어요. 그게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게 정직하다는 말을 갖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 추상화에 담겨진 하나의 코드는 정직함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그러한 정직함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것이 조선조 508년 동안 그대로 전달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했는데 이거는 왕의 하사품이에요. 하사품이니까는 도화서에서 선택된 화공의 화인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 현장에 내려가서 정말 말 타고 일주일 동안 말 타고 내려가서 그리고 왔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요. 퀄리티가 좋다는 거예요. 아무나 아마추어가 그렸으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보면은 불가에서 그 고승들이 돌아가시면은 그 불가에서 또 그 초상화를 그렸어요. 돌아가신 스승을. 그래서 불가에 남아있는 그걸 보면은 아주 좋은 것도 있지만은 훌륭한 것도 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어설픈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아주 퀄리티의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은 것이 508년 동안 그대로 이어져 와요. 그것이 조선 초상화의 특징인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중국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게 부의 초상화를 갖는 것이 하나의 부의 상징으로 돼요. 그래가지고 야 나만 그릴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도 같이 그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족 사진이 나와요. 이러한 배단이 우리 조선시대의 초상화에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퀄리티가 높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화서라는 거기에 선택된 화가만이 그랬다는 거. 그래서 508년 동안 내려온 거기에서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고질의 높은 정말 정제된 초상화가 어디든지 있어.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언제 얘기하죠? 그 있는 그대로를 그렸어요. 보는데. 제가 이제 어떤데 우스갯말로
얼굴 새까맣게 된 화초상화가 있어요. 간암을 앓고 있는 분들. 그래가지고 그의 간암이 나빠지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황달이라는 걸 아시죠? 황달이 생겨요. 황달이 그대로 그래요. 곰복은 황달에다 곰복까지 있어. 근데 그거가 아니라 죽기 며칠 전에 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흑달, 황달에서 흑달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까매요. 그런 것이 그대로 추상에 나와요. 그 정직함에, 그 사회의 정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를 부정적으로 평하기도 하는데, 초상화에는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 다음에, 어떠한 미화, 이런 건 아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겠어요. 네.